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재순입니다. 자, 오늘 4월 21일 방송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상당히 변화무쌍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장을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사실 뭐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깊어졌다가 다시 또 다행히도 장 막판에 조금은 낙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진폭이 굉장히 컸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자, 아무래도 지금 역사적으로 뭐 처음이죠. 어떻게 보면 일단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초유의 사태가 좀 벌어진 상태고요. 자, 거기다가 김정은의 이런 중퇴설까지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북 리스크가 사실 좀 부각이 됐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양대 증시 모두 다 오늘 상당히 힘든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대북주들이 상당히 종목별로 편차가 좀 심했습니다. 자, 일단은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좀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최근에 조금 상승세가 좋았던 선거 이후에 더 좋았죠. 이랬던 일단은 남북 경협주가 오늘 최근에 있었던 상승폭을 크게 반납을 하면서 오늘 낙폭을 굉장히 크게 가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북한발 리스크로 인한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잠시 안내사항 좀 드려볼게요. 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 리얼스탁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팍팍투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무료 오픈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만 메인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오픈 카톡방 주소가 나와 있고요. 이 URL을 클릭만 하시면 쉽게 여러분들 모바일상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 PC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 상황이 되시면요, 참여 코드 4321번 누르셔도 되고요.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컨텐츠 하단 부분에 제가 방송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어 놓는데요. 자, 그 안에도 URL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만 하시고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VIP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사실 뭐 대응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어떤 식으로 내가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나에게 필요한 건지 사실 조금 혼동이 좀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 가져가시고 수익률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 안에 있는 URL 누르시고 오픈 카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주제죠. 메인 주제입니다. 자, 김정은 중퇴설로 인한 영향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뭐 유가에 대한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김정은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래 정해져 있었던 일정에 좀 불참을 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김일성 그 생일 행사였죠. 거기에 불참을 하면서 건강에 대한 어떤 추측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증시에도 조금 악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번 이 이슈가 일단은 국내 증시에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과거, 자, 과거에 북한에서 있었던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북한발 리스크가 조금 부각됐을 경우에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대표적인 증시 중에 하나인 코스피는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핵실험 때부터 5차 핵실험 때까지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9년도, 13년도, 그리고 16년도, 그리고 또 16년도에 한 번 더 있었죠. 1월 달과 9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크게 뭐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1차 핵실험 때도 그랬고요. 2차 핵실험 때도 그랬고요. 3차 핵실험 때도 그렇고요. 일단은 이슈가 불거졌을 때 당일날은 사실상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 그렇죠? 1차 때는 2.4% 정도, 그리고 2차 때는 그리고 0.2% 정도, 3차 때는 0.3%, 4차 때도 0.3%대, 그리고 5차 때도 1.3%대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주가가 좀 회복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눈으로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크게 조금 핵실험 때 주가가 빠졌던 때가 언제였죠? 1차 때는 사실상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1차 때도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그리고 5차 때도 한 1%대 빠졌으니까 5번에 걸친 핵실험 중에서는 1차 때와 5차 때가 좀 당일날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하락세가 멈추면서 반등 흐름 나오는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때도 사실 마이너스 2.4%가 빠지면서 가장 크게 좀 빠졌지만 하루 만에 바로 1.7%대까지 하락률을 줄이면서 계속적으로 반등이 바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다시 그 전 주가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3차 핵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당일날도 뭐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0.3%밖에 빠지지 않았고요. 바로 핵실험 그 다음 날에 오히려 1.3%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일에만 하락했지 바로 다음 날 반등해서 이틀 만에 이런 핵실험 이전 주가 수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중에는 가장 좀 나중에 있었던 핵실험이 5차 실험을 보더라도 물론 조금 이 당시에는 조금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영업일수로 보면 12일 거래일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일단은 뭐 하지만 결국은 단기적으로 큰 기간이 지나지 않고 다시 원래의 위치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복 기간으로 본다면 이런 핵실험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4차 때가 회복 기간이 한 37일 정도로 지금 통계가 좀 나와 있는데, 자, 이 당시에 사실 오래 걸렸죠. 어떻게 보면 한 달 이상이 걸렸던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조금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북한 핵실험에 관련된 리스크도 좀 있었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요, 중국 증시가 4차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도 1월 달이요. 이 당시에는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막 조기 폐장 그런 사태도 약간 벌어졌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조금 움직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요. 그 당시에도 약간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어떤 전 세계적으로 약간 금융이라든지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증시가 이렇게 많이 조금 회복하는데 오래 걸렸던 거지. 자, 지금 이 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핵실험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단시간 내에 원래의 주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통계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실험 때뿐만이 아닙니다. 핵실험을 제외하고 다른 북한발 이슈가 있을 때도 주가는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서해 교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쏘고 있잖아요. 그죠? 미사일 발사 때도 그렇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서해 교전 때, 그리고 2003년도, 6년도, 10년도 또 11년도 11년도 같은 경우는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그때 시점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정일 사망 시점에는 마이너스 4% 정도, 3.4% 정도 당일날 빠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히려 올랐죠. 서해교전 때는 0.5% 올랐고요. 2003년도 미사일 발사 때는 2.1% 올랐고, 대포동 2호 발사했을 때는 뭐 마이너스 0.5%밖에 안 빠졌습니다. 뭐 이게 특별히 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0.5% 오르는 그런 오히려 반대되는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서해교전 당시 때를 보면요, 사실 이 당시에도요,
주가가 장중에는 좀 낙폭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흐름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일단은 어, 천안함 사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천안함 사태 때 서해 교전이 아닙니다. 천안함 사건 때를 보면요. 일단은 장중에는 주가가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요. 오히려 빠지자마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요. 바로 반등에 당일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0.6% 정도 오히려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북한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되는 것들이 뭐 이런 미사일을 쏘거나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이럴 때 주가 추이를 우리가 보니까 너무나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만큼 주가에는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주가 추이를 시점별로 맞춰봤을 때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예로 들면요. 2003년도 2월달 이때죠. 미사일을 쐈을 때 이때도요. 당일에는 오히려 2% 정도 올랐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때와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낙폭이 깊어졌어요. 그죠? 7일 후에는 마이너스 7%대까지 빠졌으니까요. 근데 이게 과연 미사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당시에도 역시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랑 그리고 이라크 간의 전쟁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자,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이제 분식회계 같은 것들이 좀 터지면서 사실 미사일에 대한 것들보다 다른 이슈들이 훨씬 더 집중을 받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크게 빠졌던 거죠. 그래서 이달도 사실 2003년도 미사일 발사 시점에도 이 북한발 리스크가 주가를 다음 날부터 끌어내렸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이런 북한 리스크가 리스크가 커졌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어떤 것 같으세요? 방금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자, 결국은 이런 북한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가 문제인데, 자, 보시다시피 증시에 주고 있는 영향력은요 굉장히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이면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너무나 빠른 시기에 빠졌던 낙폭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히려 리스크가 터졌을 때 주가가 올라갔던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북한발 리스크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죠. 역사적인 팩트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주가가 빠졌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방금 보셨던 주가와 그 당시의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장을 보면요.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의 주가 추이가요 상반된 흐름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방산주,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은요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발 리스크가 커졌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오늘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잠시 후에 제가 주가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반대로요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번에 선거 이후에 남북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오히려 반대로 북한에서 리스크가 터지면서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죠. 남북이 잘 뭔가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지 남북경협주가 오히려 테마주로서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반대로 리스크가 부각이 되니까 오히려 남북경협주가 최근에 있었던 상승폭을 굉장히 큰 폭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5에서 대부분 5% 이상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방위산업 관련된 방산주와 남북경협주를 본다면 자,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자, 과거를 봤을 때 분명히 지금 북한발 리스크는 빠르게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주가는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올랐던 방산주는요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사실 이런 이슈들은요 조금 길게 갑니다. 오히려
하지만 방위산업 관련된 방산주가 움직일 때는요, 사실상 단기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강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슈가 터졌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 때는요, 급락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왜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테마로 올라가는 겁니다. 수급으로 밀어 올리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수급으로 밀어 올리는 이 종목 방산주는요, 이 테마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부각이 됐기 때문인데 방금 말씀드렸죠. 이 리스크는 금방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 가능성이 있어요. 거품 금방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방산주를 들어가셨던 분들, 청산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매도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내일장에 조금 물론 상황을 봐야겠지만 주가 추이 보시면서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손절가 짧게 좀 잡으시고요. 바로바로 매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시고 내일장을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급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경협주는요, 최근에 가지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 파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조금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남북경협주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회복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과거 주가 추이를 봐도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확률적으로는 오늘 좀 단기 급락을 했지만 회복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최근에 왜냐면 선거 이후에 사실 분위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방산주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회피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남북경협주는 조금 더 지켜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남북경협주도 테마주입니다. 조금은 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들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역시나 테마주인 만큼 역시나 손절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정하시고 꼭 원칙을 지키는 매매가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방산주는 좀 위험하고요, 남북경협주는 조금 더 낫다.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요,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스페코나 퍼스텍,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빅텍 같은 경우는 오늘 방산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20% 넘게 오르는 종목도 있었고요. 반대로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경제협력주, 인디에프나 뭐 좋은 사람들, JST나 아난티, 현대엘리베이터, 남해화학, 재룡전기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경제협력주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낙폭을 좀 늘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른다고 해서 테마주, 특히나 이런 남북 관련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추세가 아주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위에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도 혹시 갖고 있거나 관심 있는 종목들이라면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어지간하면 지금 좋은 종목도 많습니다.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5G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제가 썸네일에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 장에서도 오히려 하락장인데도 좋았습니다.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히려 주가가 조금 빠졌을 때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들에 대한 비중 확대가 더 중요하지, 테마주를 쫓는 이런 매매가 주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사실 매매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손실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확률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많은 관심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방산주와 경제협력주 관련 남북 경협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내용들 보시면서 과거의 주가가 보여줍니다. 정답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낙폭은 빠르게 좀 회복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조금 이제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오픈카톡방 들어오시면 더욱더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오픈카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증시 상황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